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먼저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3월 1일 그 3.1절 태극기 집회, 그리고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죠. 3월 10일 태극기 집회, 정말 엄청난 우리 애국 세력, 참 보수우파 태극기 세력, 제가 표현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께서 정말 이건 뭐 엄청나다 또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러한 수식어 외에는 참 그 수식어도 부족한 수식어인데,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일대, 그 대안문을 거쳐서 그 광화문 일대에 3월 10일 그 태극기 집회도 물론 여러 군데에서 열렸죠. 뭐 동대문, 보신각, 참 엄청난 숫자가 온 겁니다. 밀란이에요, 밀란. 네.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면서 그토록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나온 거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추진협의회도 출입했고, 뭐 1987년 60항쟁이라는 것도 보고, 참 대한민국의 그 집회는, 참 역사적인 집회는 제가 다 지켜봤지만, 태극기 그 집회는 열릴 때마다 참 그런 집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촛불 시위, 어떻게 태극기 시민 세력 그 집회와 비교가 됩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정말. 아이 참나.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언론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참 비참한, 그야말로 문재인의 나팔수, 문재인의 개가 됐는지 말이에요. 그 촛불 시위 때에 광화문 그 사거리를 기점으로 광화문 그 북단에 과연 얼마나 왔습니까? 그때의 그 광화문 남단에 모인 동아일보 그 면세점, 동아면세점에서부터 그 대안문까지, 남대문까지 그 모인 숫자는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대한민국 언론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3월 10일 그 엄청난 태극기 집회,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뭐 전혀 보도 안 한 거예요. 몇 줄만 보도한 거예요. 몇 줄만. 완전히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보도하는 수도 있구나. 어떤 뭐 견습 기자 또는 인턴 기자 그냥 한두 명 내보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근본적으로 이 태극기 집회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풋내나는 병아리 애숭이 기자들 그냥 끌적거린 거 갖고서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언론도 예외가 없어요. 그중에서 그 수많은 엉터리 기사, 축소 왜곡 기사, 뭐 왜곡이 한두가 아니죠. 완전히 무슨 뭐 이 빠진 사람만 다 그 이른바 틀탁이라 해가지고 그런 분들만 모인 걸로 왜곡하는, 참 정말 나쁜 언론이에요. 나쁜 언론이에요. 그야말로 36년 일제 때에 어떤 왜곡이 벌어졌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줄도 보도 않거나 아니면 엉터리 보도를 아주 조금 몇 줄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몰상식하게
저는 언론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아이고,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좀 뭐 하던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잘한 것 중 하나가 제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이 둘이 전부 기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린 거, 하지 못하게 한 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말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신문사 방송국 들어가가지고 그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시 나왔겠죠. 때려치고 나왔겠죠. 때려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인산인해였죠. 제가 가두행진을 참석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참 그 비장한 표정,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나라가 이러다가 정말 공산화 된다는 그런 절박한 애국심을 다 느낄 수가 있었죠. 어떻게 그것이 말이죠, 경찰이 뭐라고 추산하냐면 10,000명에 10,000명, 또 500명 왔다, 500명. 아이고, 1,500명 왔다. 그런데 5,000명 왔다고 하는 데도 있었고. 정말 경찰은 추산하지 마세요. 5,000명, 10,000명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몰상식하게 말이죠. 하지 마세요. 어떻게 5,000명, 어떻게 500명, 200명 왔다는 거예요? 대한문 앞에 200명 왔다? 서울역 앞에 5,000명 왔다? 500명 왔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로 다 보셨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 언론 보도를 보고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칼럼을 앞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두행진을 하는데 미국의 이민 생활을 67년을 하고 계신다는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토요일이 되면은 태극기 집회에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어떤 여자분이 그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는 걸 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 JTBC가 그 태블릿 PC를 악랄하게 조작, 왜곡, 과대 포장 보도를 했을 때에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논객이라는 사람들 중에 누가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했다, 누가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태도를 바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는 것을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기억하고 계시는 여성분이 계시는 걸 보고서 그래도 진실은 승리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정말 제가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양심적인 그러한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참 심심한 위로, 격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칼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그 소식이 나온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참 또다시 참 실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중파, 총편, 그 다음에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론 매체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흥분하고 길길이 뛰고 있죠. 그래서 무슨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온다는 등 이런 참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유력신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체에서 그런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개소리를. 이건 개소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또 지금 흥분하면서 개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손석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태블릿 PC 보도를 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장 하야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했던 것처럼 그 보수 우파들이 논객이나 또는 이른바 대학 교수란 자들이 또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평화를 몰고 있다. 환영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개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종편에 나오는 저 쓰레기 보따리 장사들. 이 통일 외교 안보 문제를 논하는 분들 중에는 다른 쓰레기 약장수 패널보다는 비교적 정확한 말씀들을 하는 정치평론가 또는 연구소 소장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보니까 종편에서 완전히 지금 빠져나갔어요. 다 속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제히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이미 온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칼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은 결단코 트럼프,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을 반대해야 됩니다.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가 태극기, 성조기 들고 광장 거리 나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은 결단코 트럼프와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100%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김정은의 그 속임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부터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성급하게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거죠. 제가 오늘 그것을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간곡히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만나려는 계획을 전면 포기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보수파가 촉구해 나가야 되겠다. 그 촉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이대로 두다가는 미국이 김정은으로부터 어떻게 속임을 당할지 모두 모르겠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보수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이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위중한 엄중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행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정말 천원이 온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죠. 천원이 온 거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결하고 있는 이 단계에 만약에 닉슨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지미 카터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공산화 됐을 거예요.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고 미군 완전 철수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러면서 공산화 됐을 겁니다. 벌써 제2의 월남이 된 거죠. 자,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우리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사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정은이가 문재인 특사단을 불러가지고 밀지를 보낸 거야. 밀지. 그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배경이 뭐야? 그 배경만 알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설령 한다 해도 과연 김정은이가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CVID를 과연 지켜낼 것이냐 이거죠. CVID 완전하고 complete 검증 가능하며 verifiable 검증 가능하며 말이죠. 그리고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거죠. irreversible 그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그리고 불가역적인 해체에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합의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CVID에 과연 합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합의를 한다 해도 김정은이가 그 합의서를 지킬 것이냐.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 실천할 것이냐. 실천할 수 없는 거죠.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 미북 정상회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 왜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그 트럼프와의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 제안한 회담을 트럼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뭐냐?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대북 제재 압박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그 정상회담까지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 맥시멈 최대의 그 제재와 압박, 그 압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죠.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그걸 바로 노린 거죠. 예리하게 노린 거죠. 그걸.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만날까 안다라는 그 문재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미국에게 이걸 제안한 거. 그것은 말이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가 그 소위 말하는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안달하게 훨씬 전부터 김정은은 평양에 앉아가지고 딱 생각했을 거예요. 문재인은 평창 올림픽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럴 경우에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자. 이런 생각을 벌써 한 거죠.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미국, 그 엄청난 국력의 미국이 어떻게 김정은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않은 경우가. 그렇지만 않은 경우가 뭐냐. 바로 1972년에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닉슨 시절에 파리에서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 평화협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주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서게 한 소위 말하는 다자간 그 안보 체제를 만든 상태에서 주월 미군을 철수했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1972년에 3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월맹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엄청난 국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런 기망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좀 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이 제재와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상회담을 제안한다 이거죠. 그러면 뭐냐. 정서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가지고 그 제재와 압박 수준을 맥시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이 시작되면은 거기서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 문재인 따돌리고 거기서 대북 압박 제재 압박 완화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일단 협상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협상을 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위한 그 준비 협상을 깰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들어주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비핵화라는 그 아주 그 추상적인 이야기로 할 거예요. 자, 우리 비핵화 하겠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냐.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라는 건 김일성 때부터 있어온 비핵화인 거죠. 김일성 때부터 있어온 그 비핵화가 김정일도 앵무새처럼 얘기했고 그 유은이라고 하는 그 비핵화를 지금 김정은이도 말하고 있는데 그 비핵화는 뭐냐. 미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해 간 거 아닙니까? 1992년에 노태우 정권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런 말 장난에 또다시 넘어간다 이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지금 정국인 거예요. 지금 한반도가. 두 번째 뭐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한다면
선제 북폭, 미국의 선제 북폭 계획도 당연히 지연되는 거죠. 당연히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북폭을 한다 하면서 정상회담 하자, 대화를 하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그렇다면은 만약에 협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남북 아니죠.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회담을 하다가 만약 깨졌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시간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그러면 시간을 지금 4개월, 5개월을 버는 거예요, 지금. 1월 1일 신년사, 김정은 신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완전히 지금 완결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속냐니까, 왜? 그러면 북한을 선제 폭격하기로 한 카드를 접어뒀다가 만약에 이 정상회담이 순조롭지 못해서 결렬이 됐다. 그럼 결렬된 다음에 결렬되고서 다시 그것을 재추진한다는 게 선제 북복을 다시 추진하려면 원점에서 출발, 원점에서. 이게 좀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성급한 겁니다. 완전 문재인과 김정은한테 동시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칼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면 트럼프, 김정은이 연대 효과라는 거예요. 연대 효과. 저 양반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콜리션을 하는구나. 연대를 하는구나.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뭐냐. 대한민국을 완전히 미국이 버린 효과를 준다 이거죠. 그 후폭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둘이 지금 악수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건배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고아가 된 고아가 국제사회에서. 그래 북한 편 들더니 잘 됐다. 이러한 조소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완전 망하는 거예요. 트럼프, 김정은 연대가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다 이거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이 목소리를 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엄청나게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압박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의 미국 정상회담 카드를 덥석 받아들였냐? 그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죠? 그리고 자기 본인이 재선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툭 하면은 트럼프 탄핵하겠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상도 미국은 여론 정치를 하기 때문에 환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김정은을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정신 차려야 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신 차려가지고
한반도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건, 그 불행이 닥쳐오도록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어떤 합의를 해가지고 북한 핵과 미사를 폐기한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선제 북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재 압박, 선제 북폭. 그리고 북한과 합의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 9.19 합의 때 완전히 합의서 다 사인하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검증 단계에 안 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완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기망을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개망신을 당한 거야. 개망신을. 설령 김정은이가 어떤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약속을 한다 해도 북한은 하루아침에 휴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독배를 마시는 결과가 된다. 전 세계,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 세계 평화가 바로 미국에 의해 깨지는 그런 엄청난 불행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또 6.25 전쟁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절대적 지원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 대한민국을 2번 내버린 정말 아픈 역사가 있지요. 첫 번째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대한제국, 고종의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병탄을 당했죠. 국권을 빼앗겼죠. 두 번째가 에치슨 라인이죠. 그래서 6.25를 겪었죠. 이것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보수 우파가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또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